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승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및 관리 기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론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제법 활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실제로 날리기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 중에 좀 괜찮은 게 가제보가 있어서 가제보를 활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는 드론을 그냥 단순하게 약간 응용 사례라던가 응용 사례를 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봤으면 이제는 드론을 약간은 제어 같은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그 제어하는 것 중에 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X4 플라이 스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ROS, 로봇OS라고 해가지고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 볼 거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가제보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PX4 플라스틱이랑 가제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그 이번 시간에 다루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ROS를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ROS에 대한 컨셉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다룬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소개하고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실행을 해가지고 드론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 명령, 웨이포인트 명령을 이번엔 할 거거든요. 해서 웨이포인트 명령 내리고 비행 명령 내렸을 때 드론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웨이포인트대로 잘 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제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전에 PX4 플래시텍, 그 다음에 ROS 가제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듯이 드론 비행 컨트롤러 구동부, RC 조종기, GCS, 텔레메트리, GPS랑 기타 센서들 봤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PX4 플래시텍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픽소크 안에 이제 펌웨어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봤는데 이제 여기 상태의 파악, 제어 명령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가 그대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여기 픽스워크에 PX4 플라스틱을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X4 플라스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드론을 위한 유도 가이던스, 내비게이션, 제어 알고리즘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드론 같은 경우에 10DOF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DOF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뭘 보느냐 포지션, 위치, 애티튜드, 자세 이걸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계 가지고는 자세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자이로스코프랑 마그네토미터까지 섞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지구 뭐 북쪽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센서에 GPS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구상에 어느 위도 경도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비게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위치 제어기라던가 자세, 레이트 제어기에다가 이제 이 정보를 보내줘요. 내가 지금 위치를 추정했는데 그 자세는 뭐고 속도는 뭐고 위치는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일단 상태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RC 조종기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GCS 같은 게 있고 여기서 웨이포인트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하는 것도 입력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RC 조종기로 뭐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왼쪽으로 기울어라, 오른쪽으로 기울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이랑 지금 상태랑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포지션 모드에서 왼쪽으로 가라 하면은 이제 포지션 컨트롤러가 이제 보내줘요. 야, 너 왼쪽으로 가게끔 좀 도와줘. 그럼 자세를 좀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세를 기울이려면 모터를 이제 어느 쪽은 느리게 약간 약하게 돌리고 어느 쪽은 좀 세게 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믹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믹서에서 이제 액추에이터, 그 모터라던가 ESC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추정기, 에스티메이터 맨 위에 봤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센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기체의 상태를 계산을 해요.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었죠. 여기 포지션 컨트롤러, 애티튜드 레이트 컨트롤러. 그래서 목표값,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는 RC에서 입력한 목표값이 되고 측정된 값 혹은 추정된 상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애티튜드 에스티메이터에서 추정된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 거죠. 그죠? 기체 상태를 목표값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1m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정 수행을 할 때 그냥 믹서한테 전달을 하면 명령,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1m 가는 거, 왼쪽으로 1m 가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개별 모터 명령으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플라이 스택에 대한 구조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PX4 시스템 구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플라이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림을 볼 건데요. 여기 플라이 컨트롤러 보시면 센서가 있죠. 센서들로부터 값을 읽어요. 그래서 거리 센서도 있고 IMU, 아까 뭐 그 액셀러로미터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그 지자기계, 그 다음에 바로미터, 기압계, GPS. 여기 플로우라는 거는 밑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내가 지면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동을 하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센서들로부터 값을 읽어가지고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파악했죠. 그 다음에 목표 상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던가 RC 컨트롤러로부터 조정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이제 목표 상태가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이 컨트롤러 안에 플라이 스택이 담겨 있죠. 플라이 스택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니다. 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 모터로 제어를 명령을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구동을 해가지고 동작을 수행을 해요. 이동을 한다던가 자세 제어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RC 조종기라던가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외부랑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그 드론을 보고 제어를 할 수 있고 조종을 할 수 있고 상태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X4 같은 경우에는 Q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걸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상에서 드론의 상태를 파악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륙을 해라, 착륙을 해라 이런 것들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비행 전에 드론의 센서 값들 보정하는 것도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비행 예시를 볼 건데요. 이거는 좀 오래된 버전의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플래너라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나오기 전에 좀 많이들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지도가 유상사진으로 쭉 있죠. 그 다음에 뭐 1, 2, 3, 4, 5, 6, 7, 8, 9 쭉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을 따라서 예를 들어 웨이포인트 세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걸 드론에 업로드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WP 있죠.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드론에 이 웨이포인트 정보, 비행 계획 정보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한테 이 웨이포인트 명령 입력된 거 그대로 따라가 라고 명령 내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강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그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촬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을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을 따라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강을 따라서 웨이포인트를 쭈쭈쭈 찍었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강이 꺾어지면 웨이포인트도 꺾어져 있으니까 같이 꺾고요. 이런 식으로 강을 따라서 쭉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을 따라가면은 무엇을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턴 투 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오거나 어떤 포인트로 가가지고 착륙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착륙할 수 있게 테이크오프 웨이포인트 같은 것, 종류의 웨이포인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제어도 가능한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막 스마트 드론이다 해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안 가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이런 드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좀 응용 버전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플라이 컨트롤러, 뭐 픽소코 같은 게 여기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추가된 거는 이렇게 미션 컴퓨터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엔비디아사의 제슨 보드 같은 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션 컴퓨터에서 좀 더 상위 계층의 명령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 컨트롤러로부터 드론의 현재 상태 정보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브링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통신을 수행을 해요. 플라이 컨트롤러랑 미션 컴퓨터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이 컨트롤러는 기본적인 제어를 수행을 하고 아까 보셨던 뭐 센서로부터 값을 읽고 모터를 제어해가지고 드론을 동작하는 것을 하고요. 미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카메라, 뎁스 카메라가 3D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카메라라든가 라이다, 라이다 여기서는 이제 1D 라이다 말고 2D, 3D 라이다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지도도 제작하고 충돌 회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경우에도 RC 조정기라던가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자동으로 돌릴 수도 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RC 조정기로 조정을 당겨올 수도 있고, 위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론을 안전하게 착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회피 시뮬레이션 영상 먼저 볼게요. 아우테리온이라고 PX4 개발하는 개발자가 창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안 가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방향에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아까 RC 조정기로 막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도 안 가요. 왜냐면 앞에 가면 충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물을 앞으로 안 가다가 옆으로 비껴 가다가 이제 앞에 장애물이 안 보이면 그제서야 이제 앞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장애물이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레이더, 레이저, 라이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봤으니까 실제로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 실험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PX4 오토파일럿 플래시텍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X4 비전이라는 기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스테레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날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상의 제작자들이 웨이포인트 비행으로 나무 넘어서 가도록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카메라라던가 장애 충돌 회피 기능이 없으면 그냥 쭉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카메라도 달려있고 충돌 회피 기능도 있으니까 옆으로 잘 비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장애물 회피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봇 OS, ROS를 많이 쓰는데요. 이 ROS가 뭐냐? 로봇을 위한 오픈소스 메타 운영체제라고 해가지고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추상화라던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 구현이라던가 저수준의 장치 제어라던가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이제 OS에서도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로봇 개발 환경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 중에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여러 기기랑 분산 환경에서 개별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P2P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지금 시간 뭐 토픽이랑 약간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토픽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리밍 기법이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기 RPC 통신인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토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픽이 서비스보다는 좀 더 간단해요. 그리고 ROS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프레임워크는 아닌데 실시간 코드랑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OS 목표를 보자면 로봇 연구랑 개발에서 코드 재사용을 지원을 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R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노드라고 불리는
개별 실행 파일들이 연결된 형태로 동작을 해요. 뭐 개별 실행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노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협력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패키지라던가 스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뭐 약간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거죠.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 가능하고요. 그리고 ROS 같은 경우는 분산 코드 저장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개발자들과 코드나 기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협업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 요소를 쉽게 나누고 공유를 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구조랑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R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념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ROS 마스터랑 ROS 노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마스터는 노드를 관리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노드들이 서로를 찾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애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노드들끼리, 프로세스들끼리 통신할 때 뭐 쉐어드 메모리, 메시지 패싱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TCP/IP죠. 그래서 127.0011이라던가 뭐 아니면 노드 1의 IP 주소라던가 그런 식으로 보내도록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좀 구성을 해볼 때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 대를 써가지고 막 네트워크를 묶어서 구성을 할 때 IP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IP가 뭐 한번 할당 받으면 쭉 가면은 괜찮은데 그때그때 바뀌면 막 매번 확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노드 1한테 노드 2한테 센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알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ROS 노드들끼리는 토픽이라는 걸 통해서 뭐 토픽 케이스를 보기로 했으니까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요. 토픽을 퍼블리시하는 노드, 예를 들어 ROS 노드 1이 어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노드 2한테 넘겨야 돼요. 그럼 노드 2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1이 노드 2한테 데이터를 보내라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퍼블리시하는 노드 1은 마스터한테 등록을 해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픽이 있어. 데이터를 받는 토픽이 있어. 해서 해당 토픽을 퍼블리시 하니까 이 A 토픽이라고 할게요. A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라고 해. 라고 마스터한테 알립니다. 그럼 마스터는 그걸 기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ROS2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죠. 그러면은 해당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함을 알려요. 그래서 내가 A 토픽을 이제 구독을 할 거야.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거야. 누구한테 받으면 돼? 그러면은 ROS가 알려주죠. 노드 1한테 받아? 하면 노드 1이랑 2랑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아서 데이터 전송을 직접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용 예시를 보자면 여기 마스터 있고요, 카메라 노드 있고, 이미지 프로세싱 노드 있고, 이미지 표시 노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봤을 때는 얘가 카메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는 애죠. 그리고 얘는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애고, 이미지 표시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애죠. 그러면은 그 세 노드 모두 마스터에 연결하면서 퍼블리시 혹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토픽을 알려요. 그래서 여기 토픽은 이미지 데이터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는 이미지 데이터 토픽을 퍼블리시해. 나는 이미지 데이터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해. 얘도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ROS 마스터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둘 다 얘한테 받아라. 카메라 노드한테 받아. 이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노드가 카메라로부터 뭐 이미지 프레임 같은 거 데이터를 받으면 바로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애들한테 전달이 돼요. 메시지로. 그래서 이제 ROS는 봤고요. 대강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ROS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볼 건데요. 가제보 시뮬레이터가 뭐냐? 오픈소스 로봇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뭐 다양한 센서도 제공을 하고, 그 센서 시뮬레이터잖아요. 어느 정도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도 좀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센서라던가 다양한 노이즈 모델을 지원을 하고요. 다트와 같은 물리 엔진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제보 상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여러분들이 등을 끈다
그러면 드론이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대로 3D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플랫폼과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하고 ROS와의 통합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제보를 약간 그 ROS에서 약간 공식 로봇 같은 걸로 이제 터틀봇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로봇 제작자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터틀봇 4가 가장 최신 버전인데, 터틀봇 3는 이제 한국의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에서 가제보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틀봇이랑 있고 하면은 가제보 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모양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터틀봇에 달린 센서들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돌려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 정보도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 모양이죠. 그래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탐색 알고리즘을 ROS 노드로 누가 올려놓은 게 있으면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슬램 노드 같은 걸 누가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램도 여러분들이 그 ROS 노드, 슬램 노드 갖다가 이렇게 잘 붙이면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플래시텍 기반 드론 시뮬레이션 소개를 해드리고 활용하는 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론을 직접 날리기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비행하지 않아도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쓰면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착륙, 웨이트 포인트 비행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만약에 이제 ROS 좀 더 자세하게 제어를 하고 싶다, 코드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ROS 깔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ROS 커뮤니티 가제보 같은 경우에는 ROS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을 쓸 수 있어요. 뭐 환경,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드론,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 갖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션이랑 그 PX4 SITL이라고 시뮬레이션 인더 룹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오프 명령을 했어요. 뭐 뭔가 비행 관련돼 가지고 계획을 입력했나? 아니면 직접 그 키보드 같은 걸로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포지션 모드를 바꿔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정보도 약간 시뮬레이션 상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큐브라는 컨트롤 지상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드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방향도 보여주고 비행 경로도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도 궤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초록색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 방향, 드론이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어디를 향하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냥 드론 이륙, 착륙,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세팅했을 때 그 웨이포인트 따라서 비행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는 저희가 기본 환경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WSL이라고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리눅스라고 해서 가상머신 같은 겁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우분투를 설치를 하는데 우분투 22.04를 설치를 해요. 이 링크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우분투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 구성 필요 없이 바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PX4 개발 환경 구축을 하고요. PX4 플래시텍 관련된 코드들이 이제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빌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빌드가 끝나면 PX4 가제보 시뮬레이션 실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실행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도 할 수 있고 우분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GitHub에 PX4 관련된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으로 클론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git을 쳤는데 없다. 그러면 잠시만요. sudo apt install git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git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명령어를 실행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도 WSL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윈도우즈 상에서. 이게 가상머신이에요. 우분투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윈도우인데 이렇게 해도 여기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실행한 위치에서 이렇게 폴더 만들고 px4 오토파일럿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이제 홈 폴더에 있으면 저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다 한다 그러면 뭐 글이 쭉쭉쭉 올라가요. 텍스트들이 쭉쭉쭉 올라간 다음에 뭐 리로그인 or 리브 컴퓨터 before attempting to build nodex target. nodex target이라는 거는 그 px4 픽소코에다가 올리는 펌웨어를 빌드할 때 그 nodex targe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가 nodex로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행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뭐 재부팅 한 다음에 다시 껐다 킨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보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할 건데 px4 오토파일럿 경로로 이동을 해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계열에다가 코드에다가 px4 오토파일럿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make px4 언더바 sitl 띄고 gz 언더바 x500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여기 다 띄고에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쭉 숫자가 올라가요. 1014, 1015 하다가 갑자기 px4 이렇게 뜨고 쭉 내려오면서 가지부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sitl을 실행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바로 비행이 안 돼요. 그건 좀 이따 영상에도 보실 수 있고 전 슬라이드 보시면 뭐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윈도우즈 상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설치하면 안 되고요. WSL 상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분투다 그러면 터미널 상에서 큐그라운드 컨트롤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시고 WSL에서 여러분들이 큐그라운드 컨트롤 다운로드 할 때는 그 wget https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이미지 주소 근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주소였고요. 이게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WSL 혹은 터미널 창에서 큐그라운드 컨트롤 권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권한을 수정을 하는 게 이 명령어예요. chmod +x 그리고 점은 현재 위치입니다. 점 슬래시 하면 현재 폴더에 있는 큐그라운드 컨트롤 앱 이미지를 실행하겠다. 그 권한을 바꾸겠다, 여기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실행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chmod 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lib 펄스 메인 룹 glib so0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sudo apt install lib 펄스 dev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했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뜨고요. 아까 보셨던 거랑 좀 유사한 화면 나오죠. 가제보 시뮬레이터 떴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에 드론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론 상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레디스플레이 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프리플라이 fail no connection to the ground control station 있죠.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랑 연결이 안 돼서 이 에러가 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는 막 이륙, 명령 이런 거 입력을 해도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ready for takeoff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륙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륙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론 비행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WSL 상에서 커맨드 테이크오프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테이크오프 명령을 실행했죠. 레디 포 테이크오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그림과 같이 그림자가 아까 이전 이미지에서 그림자랑 드론 기체랑 붙어 있었는데 드론이 이륙을 하니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할 때 WSL 혹은 터미널 상에서 제어할 때 커맨드 테이크오프, 커맨드 랜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맨더 헬프 치면은 이런저런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달고 있다가 여기서 꺼서 추락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상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미션을 웨이포인트들을 생성한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좌측 위에 화면 지도 좌측 위에 보면은 플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생성을 하고 액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분투 상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 WSL 상으로 실행하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끊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가제보 시뮬레 SITL 실행하는 명령어, 큐그라운드 실행하는 명령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실행을 하겠죠. 막 빌드를 해요. 숫자 올라가면서 빌드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끝나면 PX버 뜨고요. PX버 스타팅 떴죠. 그 다음에 가제보 창이 떴죠. 드론 있고요. 지상에 잘 붙어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프리플라이 페일 노 커넥션 투 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뜨죠. 이걸 없애려면 안 되죠. 이제 없애려고 해도 커맨드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해도 프리플라이 페일이 났기 때문에 비행을 안 해요.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레지 플라이 됐죠. 그래서 큐그라운드 컨트롤 켰더니 연결이 되고 뭐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기 있나 봅니다. 이 지도 상에. 그래서 자세도 있고 방향도 있고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고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것들 떠요. 자, 테이크오프 디텍트 됐죠? 2.4, 2.5m 이렇게 가고요. 여기 보면은 2.5m를 목표로 테이크오프 한다 있죠. 랜드하면 쭉쭉 내려와요. 아래 표시한 보면은 이제 내려와서 착륙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웨이포인트를 해볼 건데 큐그라운드 컨트롤 상의 좌측 상단에 플랜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플랜 상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블랭크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른 예시 해가지고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포인트 추가, 장소 지정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비행계획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드론 그 첫 번째 시간에 드론 쇼 영상 봤던 거 있죠. 거기서 이제 비행 경로 업로드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행 경로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미션 수행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러너 컨트롤 위에 플랜 있죠. 네, 테이크오프도 있고 플랜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플랜 나오죠. 서베이 뭐 이거죠. 커리더 스캔 이런 게 있는데 저 블랭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웨이포인트가 50m예요. 엄청 높잖아요. 15m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크오프 15m까지 테이크오프를 한다. 임무를 수행한다 라는 걸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 하고 그 뒤에 웨이포인트 추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하겠다 해서 지도에다 웨이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3 생깁니다.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웨이포인트 클릭 해가지고 3, 4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도 고도 15m로 돼 있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고도가 있어요. 이게 아마 15m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마 지상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는데 가운데 위에 보면 거리, 시간, 예상 시간 있죠? 임무에 대한 이 시간이 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예시에서는 여러분들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통해 강의를 통해서 좀 짧게 해야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일 겁니다. 그 전에 업로드 리카이어도 반짝반짝 하죠. 그 세팅 다 했으면 업로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플라이 비행 속도 좀 빠르게 5m/s로 세팅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이거를 다 하면서 시간을 줄여봤어요. 뭐 기본이 5m/s라서 시간이 줄진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속도를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하면은 드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날 수도 없는데 그 정도로 날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가 너무 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땡겨요. 지금 막 6분으로 줄였어요. 거리도 줄고. 이게 쭉쭉쭉 땡깁니다. 쭉쭉 땡기는데 다 땡겨도 4분이나 날아야 돼요. 그죠? 600m나 날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울 겁니다. 좀 더 땡겨보고 3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다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한 바퀴 도는 걸로만 해가지고 13번만 남겨놓고 이제 여기서 2분이잖아요. 여기서 좀 더 땡깁니다. 안쪽으로 좀 더 땡겨가지고 이제 1분대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비행을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분 됐죠? 44m 여기 보시면 그 텔렘디스트 44m 있잖아요. 이게 그 텔레메트리가 여기 저희가 이 드론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최대한 먼 거리가 44m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통신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 눌렀더니 이제 슬라이드 바가 나왔었고 슬라이드를 하니까 이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테이크오프 디텍티드 떴고요. 15m 위로 올라가죠. 내비게이터에서 얘기를 해주고 올라가면 다 올라갔어요. 여기 13m, 14m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방향도 바뀌어요. 그죠?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론만 약간 시뮬레이터 같고 나머지는 거의 실제로 날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작하는 것도 물리엔진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실제 같고요. 물론 이제 진짜로 실제로 날리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날아가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때그때 쭉 이동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지금 이륙한 지로부터 얼마 흘렀는지, 현재 고도는 뭔지, 이동 속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하시고 이제 착륙을 할 거예요. 31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RTL 리턴 투 랜드 기본 세팅이 31m로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5m/s 정도 나왔죠. 쭉 가서 이제 착륙을 할 겁니다. 쭉 내려가죠. 그 수직으로 1.5m/s의 속도로 내려가죠. 쭉쭉 내려갑니다. 10m, 9m, 8m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가면은 이제 랜드 디텍트도 뜨고 암이 풀릴 거예요. 그 비행 준비 모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하고요. 랜딩 디텍트 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비행 계획을 지울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드론들 이렇게 웨이포인트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물론 추작업으로 입력을 하겠지만 약간 계획 같은 거 자동으로 뽑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